Здравствуйте, 토비스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스나입니다. 오늘은 토르플 2단계 쓰기 영역 시작할 차례인데요. 일단 수강 신청하고 지금 화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 시작할 건데 쓰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 느끼실 겁니다. 왜냐? 서식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는 세 통의 공식 혹은 비공식적인 편지를 쓸 건데 편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식이 다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 서식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담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즐겁게 수강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문제 1번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과연 어떤 글을 써야 되는가? 제목 보이시죠? 광고 보고 추천 편지 쓰기. 근데 광고 보는 거 이미 연습이 되어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쓰기 영역 수업에 앞서서 말하기 영역 수업을 이미 들으셨다면 이제 광고 보는 것에는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해져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광고를 분석을 할 거고 그걸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추천 편지를 쓰나 보죠. 그 더 자세한 요령과 또는 뭐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외에 이제 필수 표현들 좀 이런 거는 외워서 쓸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문제 1, 러시아 버전으로 한번 보면 구체적으로는 이런 활동을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На основании прочитанного написать письмо рекомендате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를 읽으실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편지 한 통을 쓸 건데 레커멘더 받지 하는 성격의 편지 한 통을 써주시는 겁니다. 해서 이 문제 풀 때 일단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요. 지문이 몇 줄에 걸쳐서 나올 거예요. 당신의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당신의 지인이 어떤 상황이다. 아니면 당신의 어머니의 지인이 뭐 어떤 상황이다 해서 일단 저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누구한테 편지를 써야 되는 상황인가. 그래야 내가 나 뜨이로 아브라샤짜를 할지 나 부이로 아브라샤짜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상대방이 반말을 해야 된다면 여자인지 남자인지에 따라서 동사도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해서 일단은 내가 정확하게 누구한테 써야 되느냐 그걸 판단해 주시고 나서는 기본 프로시 일단 편의상 저는 on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게 지금 뭐냐 식당 예약을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유학을 가고 싶은 거냐 아니면 뭐 좋은 관광회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거냐 이제 그런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особое требование 그걸 부탁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요구사항을 편지 혹은 전화통화 중에 말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유학을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반드시 기숙사가 딸린 곳이었으면 좋겠어 라던가 뭐 이런 거요. 아니면 우리 딸내미를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데 반드시 영어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 등등등등 이제 그 상대방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게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런 것도 은근히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의 부탁이 우스나야 말로 한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한 부탁이었는지 아니면 편지를 받은 부탁이었는지. 근데 대부분의 문제의 경우에는요. 이 마지막 항목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근데 또 하필 가끔 가다가 간혹 이런 게 드러나 있는 그런 지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 당신이 얼마 전에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던가 편지를 받았다라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래 뭐 너가 나한테 말했지 이런 식으로 첫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너의 편지를 잘 받았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던가 분명히 이거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 혹은 구분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생각 없이 막 적다가는 틀리는 상황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파악할 때 이런 것까지 꼭 구체적으로 잘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 방금 전에 제가 한국말로 말씀드렸던 그 예문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Ты меня просил порекомендовать. 프라실 사실 이게 약간 치트키 느낌이랄까요? 너가 나한테 부탁했지? 이게 전화로 부탁한 건지 편지로 부탁한 건지 이 둘 다를 우리가 그쵸 아우르고 갈 수 있는 표현이라서 요걸로 쓰면 사실 모든 상황에서 다 가능할 거고요. Получил твое письмо 정확하게 너의 편지를 받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부탁이 담긴 편지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답장을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혹은 편지 써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언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광고 고르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일단 문제 하나당 보통은 5개에서 6개, 사실 6개일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 정도의 광고를 보여줄 텐데 그 광고를 전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최소 2개입니다. 무조건 2개 이상은 골라주셔야 돼요. 모든 광고를 써도 괜찮습니다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광고 내용을 다 쓰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2개 정도 고르는 걸 추천드려요. 혹은 광고 하나당 내가 할 말이 너무 적다, 분량을 못 채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3개 정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어쨌든 광고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사용하실 거고, 그리고 그 광고를 읽고 내가 상대방한테 설명할 때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써주셔야 돼요. 이런 회사를 추천해. 뭐 회사 또는 뭐 호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학교 이름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저 기관은 문제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위치한 곳이고 정확한 아주 구체적인 주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이건 한국에 있는 건데 이런 정도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 여기에 너가 직접 연락해봐 라면서 전화번호 내지는 이메일 같은 걸 전달해 주는 것도 분량 채우기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게 좀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죠. 편지에 꼭 담겨져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적어놓은 이런 내용들이 아까 앞장에서 봤던 아소브 트레보바니아에 해당되는 내용일 거예요. 친구가 혹시 특수한 부탁을 한 것 중에 교통과 관련된 부탁이 있었는지, 숙식과 관련된 부탁이 있었는지, 의료보험, 할인 이렇게 기타 등등등등 뭔가 특수한 정보가 있다면, 특수한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도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광고 6개를 보면서 다 캐치해 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마음속으로 정하는 거예요. 어떤 광고를 쓸지. 그러면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할 건데 이 순서를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계시고 그냥 여기에 딸린 이제 제가 이따가 꿀팁도 공유해 드릴 거거든요. 각 항목에 맞춰진 어느 정도 정형화된 그런 클리셰들을 제가 나눠 드릴 텐데 그것만 한 문장 한 문장 적다 보면 사실 요거 3, 4번 부분 이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몇 문장 싹 플러스 해주시면 편지 한 통 끝납니다. 분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떤 순서로 갈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면 좀 설명 들어보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긴 해요. 첫 번째를 볼게요. 1번, приветствие обращение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안녕, 뭐 이런 거 있죠. 뭐 잘 지내니? 그런 인사와 안부, 상대방을 부르는 어떤 그런 내용을 써주신 다음에 두 번째가 причина 혹은 повод для написания письма. 이 편지를 쓰는 이유나 계기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나한테 부탁을 했지 라는 식의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그런 문장들을 응용해서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3,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이 학원을 추천해. 왜냐하면 이 학원은 이러하거든. 뭐 이런 식으로 3, 4번에서 좀 내용을 가장 분량을 높여서 써주실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라샤니에 그럼 잘 지내렴 또 봤으면 좋겠다 라던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뽀삐시라고 하는데 뭐 세보미가 이런 걸 쓰는 거죠. 자, 요 순서 그대로 시험 때도 당황하니까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를 수 있거든요. 아, 아니다. 제가 여러분 훈련시켜 드리기로 했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용한 표현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맨 앞부분 1번에 뭐였어요? 프리베스트비에 그리고 아브라셴이었었죠. 상대방한테 쓸 수 있는 인사말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은근히 조금 이런 이름 붙임, 이런 규칙 때문에 좀 틀릴 수가 있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상대방에게 존댓말을 해야 된다. здравствуйте 당연히 째, 요 형태 뭐 설명 필요 없죠. 하고 다라고의 다음에 이름 부칭 써주셔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혹은 이거 말고 또 하나 가능한 게 있죠. 상대방의 직책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름 자리에다가 직책을 먼저 써주시고 그리고 뒤에 여기서 실수하지 마세요. 이름이나 부칭을 넣는 게 아니고 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직책 쓸 거면 뒤에 성, 이름 쓸 거면 뒤에 반드시 부칭까지 꼭 해주시고 나라고이 말고 대체 가능한 다른 어휘 있죠. 존경하는 맞습니다. 우어자임을 이걸 써주시면 되고요. 뒤에 나오는 사람의 자연 성에 따라서 뭐 다라가야 우어자임을 바꿔주는 거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친구 좀 편하게 캐주얼하게 반말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здравствуй, привет 해주고 다라고이 다음에 부칭 혹은 직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름 그것도 애칭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인사 한 줄 뚝딱 끝났고요. 다음이요. 아직도 아브라쉐니에 같은 느낌이에요. 편지 잘 받았다 라는 표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제가 최대한 길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분량 채우셔야 돼서. 자, 보겠습니다. Получил твое письмо от дата. 심지어 정말 진짜 나 할 말 너무너무 없다. 나는 원래 과묵한 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넣으셔도 돼요. 너의 편지를 받았는데 며칠자 편지인지 아트 다음에 날짜를 생격으로 또 써주시는 거죠.
с просьбой 하고 동사 원형 혹은 뭐 다른 거 괜찮죠? 아좀 이런 것도 쓰실 수 있고 문법 얘기는 최대한 적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뭐뭐뭐뭐 해달라는 부탁이 담겨있는 며칠자 편지를 잘 받았어. 이렇게 가주셔도 되고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지에, 그러니까 여기 이 별표 부분에서 이걸로 대체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지에 ты просишь инфинитив 해서 너가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편지를 받았어. 이게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сообщаю тебе, что получил 혹은 получила твое письмо 하고 사실 요 별표 쳐놓은 그 내용 그대로 여기다가 또 활용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요 쉼표로 바꾸시고. 자, 됐네요. 그러면 앞에 인사 한 뭐 두세 줄은 벌써 지나갔어요. 자, 그 다음 유용한 표현. 친구가 무슨 부탁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탁한 내용 그대로 괜히 반복하면서 물음표 한 개만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취업하고 싶다고. 아, 그래서 유학 가고 싶다고. 아, 그래서 여행 가고 싶다고. 이렇게 그냥 괜히 한번 다시 반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럴 때 조금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앞에 딱 같은 걸 써주시는 거예요. 딱. Вы скоро поедете куда? 뭐 учиться,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뭐 나라 이름, 도시 이름 써주실 수도 있고 또는 рада, что ты скоро поедешь. 와, 너가 곧 간다니 기쁘다. 이런 식으로 풀어 써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 скоро поедете 요 자리에다가 주어 뒤에다가 그 동사 여러분 알고 계시죠? собираться. 뭐뭐 하려고 하다, 준비 중이다. 이런 동사요. Так, вы собираетесь? 다음에 동사 원형 넣어서 아, 뭐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이런 식의 걸로 충분히 응용할 수 있고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각자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표현이 있을 거예요. 없으면 이거 그대로 갖다 쓰시고 얼마든지 응용해서 또 새로운 표현도 만들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도와줄게. 너가 부탁했으니까 내가 기꺼이 도와준다라는 표현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도 골라주세요. 볼까요? 뭐가 있는지?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могу тебе. 해석 필요 없죠. Я готов, готова тебе помочь 하고 동사 원형을 쓰시거나 아니면 부초음을 집어넣어도 되죠. 이거 하는 것을 도와줄게 해도 되고 이것을 도와줄게 명사를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 아 하나 더 되는 거 있네요. 그냥 취엠을 집어넣어도 되는데요. 이거는 도구입니다. 내가 무엇으로써 널 도와줄게 뭐 조언으로써 널 도와줄게 라던가 나의 지식으로써 널 도와줄게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또 연결해서 써먹으실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표현엔 뭐가 있냐? Мне приятно, что ты обратился ко мне с просьбой 혹은 за советом. 이렇게 또 길게 늘릴 수도 있죠. 나는 네가 나한테 부탁을 해서 너무 기뻐. 혹은 나에게 조언을 구해서 너무 기뻐. 등등등으로 또 응용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한 문장 더 붙일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널 지금 기꺼이 도와줄게까지 갔죠? 내가 잘 알거든. 내 지인이 뭐뭐거든. 아니면 우리 엄마가 뭐 어디서 일해본 적이 있잖니. 아니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내가 어디서 뭐 읽었다. 이런 식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괜히 한 줄 더 써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У меня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и регулярно знакомиться с предложениями кого. 이 까보 자리에는 어떤 기관명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오퍼를 정기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있잖니. 뭐 대충 거기 종사자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자, 또는 я часто рассматриваю рекламные объявления. 나는 광고문을 종종 들여다보거든. 라던가 мой друг 혹은 знакомы가 большой специалист в этой области. 이 해당 분야에 엄청 빠삭한 사람이거든. 이런 것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6개 기사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혹은 내 마음에만 들면 안 돼요. 친구가 부탁했던 내용이랑 좀 적합한 거, 잘 들어맞는 거 골라서 이제 직접적인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 추천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최소 2개 이상을 추천해 줄 거라고 했는데 사실 러시아 사람들은 같은 단어, 같은 문형 반복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3가지 중에서 2개 골라서 생각나는 거 그때 딱 2개 골라서 써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회사 추천할 때 1번 썼다면 그 다음은 3번 쓰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1번 표현 한번 보죠. Я советую 혹은 рекомендую тебе эту фирму, потому что 너무 간단하죠? 이 회사를 추천할게 왜냐? 뭐 이런 서비스가 있거든. 다음. Обрати внимание на эту фирму, потому что 이런 것들은 좀 외워서 써먹으면 차별화 되지 않을까요? 다들 쉬운 표현 쓸 때 조금 고급진 표현 써먹으실 수가 있죠? 이 회사를 한번 집중해서 살펴봐봐.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런 독특한 점이 있거든. 이라던가. 3번째.
Я хочу порекомендовать тебе фирму 뭐시기, которая предлагает что 이런 식의 문장으로도 가능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 회사를 추천하는데 이 회사는 무언가를 제안하고 있어. 여기서의 제안이 뭐뭐 해봅시다라는 제안 말고도요. 제공이라는 느낌으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는 동사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나머지 것들은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그때 지문에 따라서 광고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단어들만 뽑아서 더 이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서비스도 있고 저런 서비스도 있고 그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할 때 써먹기 좋은 친구들이에요. 몇 개 외워놨다가 그때그때 꺼내서 써먹어 보세요. 첫 번째, 이쇼. 두 번째, 그럼이었다보. 세 번째, 뭐일랬다보. 얘는 게다가에 더 가깝겠네요. 뭘랬다보. 다음이 빠미마에다보.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따무제. 이것도 게다가에 가깝겠습니다. 덧붙이면인가? 이에 더해, 그에 더해 정도의 느낌이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분량 채우기 스킬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뭔가 추천해주고 나서 나는 이게 너한테 딱 적합하다고 생각했어. 너 이런 거 원래 좋아했잖아. 이런 것들이요. 그쵸? 한 문장 더 플러스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ты же любишь 하고 뭐시기. 예를 들면 찌시노, 넌 조용한 거 좋아하잖아. 라던가 문장 앞에 which 이걸 써주는 거예요. 이것도 뭐뭐이지 않냐, 뭐뭐이지 않습니까, 뭐뭐잖아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가지고 있죠. 그래서 which, ты любишь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써놓은 한글이랑은 살짝 방향성이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요. 과거 시제로도 바꿔볼 수 있고요. 집에 всегда нравились. 너는 옛날에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았었니? 라던가. 혹은 이제 마지막 두 개는 여기 한글이랑 조금 더 느낌이 달라요. 이거 쓰다가 생각나서 더 적어드렸어요. 미래 시제도 써볼 수 있습니다. 집에 обязательно понравится.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라던가 집에 будет интересно. 너라면 분명히 관심을 가지게 될 거야. 이런 식의 느낌을 써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2개, 3개 추천을 해준 다음 편지를 마무리할 시기가 왔어요. 이제 그때는 뭐라고 써주면 되냐? 내가 말해줬던 이 모든 것들이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라는 표현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Надеюсь, что я тебе помог 혹은 помогла. 두 번째, Надеюсь, что смогла вам помочь своим советом.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네요. 이거 도와주다라는 동사에다가 족격을 집어넣으면 이때 족격은 도구, 내가 이걸로 당신을 도와주었기를 바랍니다. 라는 표현 써먹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끝인사까지 제가 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가운데 몇 문장만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언제든 다시 연락 줘. всегда буду рад тебе помоч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의 어떤 끝맺음 인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널 도와주는 건 난 항상 기쁠 거야. 앞으로도 기쁠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다시 연락해. 라는 의미로 좀 의역을 하실 수가 있고요. ты всегда можешь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меня. 너는 항상 나에게 기대도 돼. 나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도 된단다. 결국 언제든 다시 연락 줘. 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ты всегда можешь обратиться ко мне. 항상 나를 찾아도 돼. 언제든 다시 연락 줘. 다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끝인사요. 그럼 안녕 할 때는 이런 식의 느낌을 써주시면 돼요. передай большой привет. 한 글자 더 쓰고 싶으면 большой 써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뭐 이거 한 글자 더 쓰실 수도 있어요. 딱 봐서 단어 개수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저런 거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передай мой большой привет 하고 까무 혹은 빠까, до свидания 하고 참 러시아 친구들 저 같은 입장에서 이거 모르고 들으면 진짜 오글거리는 표현일 수가 있는데 친구들끼리 편지 쓸 때 이런 얘기 잘 하죠. целую 무슨 뜻이에요? 뽀뽀한다. 너무 오글거리지 않나요? 네, 러시아 애들 잘 쓰는 표현이죠. 마지막에 저렇게 인사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뭐 이 정도면 다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실전 연습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 알려드렸던 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마음에 드는 거 몇 개를 미리 외워두세요. 왜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전 맛보기, 진짜 편집글 한번 작성해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쏙쏙 꺼내서 윗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거의 뭐 정형화시켜서 딱 만들어 두시고 가운데 거 몇 문장만 쏙쏙쏙쏙 바꿔가면서 계속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전 맛보기로 넘어가서 러시아어 시험지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거다. 미리 한번 저랑 같이 보죠. Инструкция к выполнению задания первого. 그래서 제1문제 푸는 요령.
Вам будет предъявлен печатный текст. 일단 인쇄된 어떤 텍스트가 주어질 겁니다. Ваша задача на основании прочитанного написать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письмо рекомендате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아까 봤던 그 표현이죠. 여러분의 과제는 뭐냐면 어떤 것을 읽은 다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 전달성 편지를 써주시는데 추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를 써주시는 거고요. Время предъявления материала 5 минут. 그 광고죠. 지문이랑 광고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약 5분 정도. 근데 여기 5분이라고 써놨는데요. 5분 지나고 나서 시험지를 뺏겠다가 아니라 5분 정도를 할애를 하셔야 뒷부분에 좀 무리 없이 시간 안에 쓸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 이런데 의미 안 두셔도 괜찮아요. 이거보다 더 짧게 읽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최대 5분 정도만 쓰시면 나중에 수월할 거고 объем печатного текста 그 광고 글은 약 180단어라는데 사실 이거는 막 넘나듭니다. 광고 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요. время выполнения задания 15 минут. 여기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이 15분이에요. 생각보다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유용한 표현 알려드린 거예요. 차라리 앞, 뒤는 나만의 편지 글 그 스타일을 정해놓고 그냥 그대로 쓰시고 가운데 거만 그 문제에 맞춰서 그냥 하나하나 바꿔 써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답지에다가 써줘야 되는 단어 개수는 50에서 70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짧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задание первое. 주어진 문제를 보면요. 제가 일부러 아주 전형적인 문제를 1번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너무 나올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 거죠. 매번 나오지만 혹시 설마 이번에도 나오겠어 싶을 때 또 나오는 바로 그런 문제. 뭐 읽어볼게요. Представьте, что ваша подруга хочет пройти обучение за границей. 이거요. 해외에서 공부를 좀 하고 싶대요. 교육을 받고 싶답니다. На основе предложенной рекламной информации напишите письмо. 자, 그래서 제안이 된 주어진 광고성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편지 한 통을 써주셔야 되는데 в котором рекомендуете ей несколько программ обучения за границей. nескольк라고 여기서는 대놓고 써져 있는데 가끔가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없다 하더라도 최소 2개 이상은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 까먹지 마세요. 그 편지 속에서 여러분들은 추천을 해주셔야 돼요. 친구한테 몇 개의 프로그램, 공부 학습 프로그램을요. 해외에 있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써주실 편지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정보냐면 그 친구가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여야 돼요. 너무 겉핥기식의 정보고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원래 5개에서 6개라고 했는데 우리 일단 실전 맛보기니까 4개만 준비해봤어요. 광고문을 4개 다.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우리 이거 박수 드려야 돼요. 제가 이거 텍스트 그 컨텐츠 만들어 드렸는데 우리 또 저희가 함께 같이 해주시는 주임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보기 좋죠? 자, 해서 지금 글씨가 너무 깨알 같을까봐 하나하나 좀 크게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웁살스키 우니베르시tet 슈웨츠아 웁살라라고 되어 있네요. 웁살라 대학교고 스웨덴에 있는데요. 참고로 웁살라 스웨덴의 수도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상승했고요. 자, 이런 거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요. 수업이 이루어지는 언어가 무엇이냐? 모든 수업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긴 그 학교의 모든 수업은 아닐 수도 있고요. 여기 광고문에 나오는 이 수업들이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는 바칼라브리아트 일단 학사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 마기스트라뚜라 그리고 대학원 수업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공 중에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이코노미, 그리고 파이낸스 이렇게 경제 전문 학교인가 봐요. 그리고 학비는 바칼라브리아트 학부의 경우에는 연간 5,000유로이고 대학원의 경우에는 연간 13,000유로이고 가격 나와 있고 사이트에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고 파악 다 끝났어요. 두 번째 기사랜다. 광고 한번 보시죠. 자, ILSC 랭귀지 스쿨이고 아우스트랄리아 호주에 있고 캔버라에 있네요. 마찬가지로 수업은 영어로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광고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비즈니스 영어랑 일반 영어 수업 따로 있고 그리고 학비는 이거 좀 중요하네요. 스프라시바님. 숙박이 제공이 됩니다. 기숙사든 뭐든 뭔가 주나 봐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최소 2,000달러. 아트네요. 최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니까. 가격 나와 있고 사이트에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고 자,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3번째 광고문 보시죠.
시원스쿨, 와, 시원스쿨이고요. 한국이고 서울이고 수업은 영어로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광고하는 수업은 한국어 수업, IELTS 시험 준비반, 그리고 토플 시험 준비반. 학비는 $1,000부터 시작을 하네요. 사이트와 전화번호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광고문 한번 보죠. 비즈니스 잉글리시 이스카볼 센터가요 해서 고려라고 하는 언어 센터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왠지 한국어 관련된 것이겠죠? 프로그라마 바자바 인텐시브나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베이직이고 하나는 인텐시브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알려주는 건 문법, 말하기, 쓰기, 그리고 토픽, 한국어 인증 시험 준비반도 따로 있고요. 한 학기당 가격은 8만 루블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비자 발급 관련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 봐요. 그리고 그 밖에 조금 다른 어떤 서비스나 혜택들도 있는 것 같고 딱 보니 사이트랑 전화번호 나와 있고요. 이렇게 4개 광고를 보셨는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거 4개 중에서 최소 2개, 근데 저는 진짜 딱 2개만 고르시길 추천드려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은 뭘 고르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르는 게 아니라 친구의 부탁에 맞는 거. 해외에서 공부한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사실 이번 광고는 다 해외긴 했습니다만. 자, 보시죠. 해서 일단 여러분은 이쯤에서 시간을 딱 멈춰놓고 먼저 편지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첫 번째 편지지만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 제가 준비한 거 보이시나요? 아티베트 스투디엔타. 일단 제가 작성한 모범 답안 말고 학생분한테 부탁을 해서 편지 한번 써달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도 여러분이랑 조금 관점이 비슷한 편지가 아닐까 싶어서 아, 맞다. 나도 저런 식의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더 잘 깨닫기 위해서 너무 그쵸? 완성된 텍스트 보는 거는 네, 그것만 보는 거는 좀 그것만 보는 것보다는 이것부터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인사부터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편지 끝은 아니고요. 첫 페이지인데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시겠어요? 간혹 가다가 중간중간 문법이 틀린 것도 있을 거고 혹은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시죠. 멈춰 놓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앞에 화면, 지금 화면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한번 뭘 어떻게 고쳤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인사를 했고요. 미안하다. 슈도야 долго писал тебе.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Ведь у меня было много экзаменов. 나는 시험이 참 많았지 않니? 라고 표현을 했는데 было 어떤 부분이 틀린 거냐면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У меня были много экзаменов. 일단 시험이 많았기 때문에 주어가 복수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시겠지만 그 토르플 2단계 문법 파트에서 이미 배워서 알고 계실 수도 있겠어요. 얘가 주어인데 가만히 보면 무인칭입니다. 왜냐? 문호거는 부사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주어격인 이 친구가 복수 생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서술어가 주격 명사에 맞춰지는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주격 명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중성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엘러. 자, 그리고 Ну, все-таки уже все прошло. 뭐, 근데 어쨌든 이미 다 끝났어. Наконец-то последний семестр уже закончился. 와, 드디어 마지막 학기가 다 끝이 났다. закончился. 어디 볼까요? уже закончен. 요거는 또 뭐가 달라졌냐? 딱 보니까 뭐야? 맞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피동과 관련된 건데요. 과거 피동 그리고 완료 동사의 경우 피동 형태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쌀을 붙이는 피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피동, 완료, 과거, 형동사의 단어미 형태 피동을 쓰는 것도 있잖아요. 다 알아들으시죠? 무슨 말인지? 네,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완료 동사의 경우 이렇게 단어미 형태로 쓴 건 누군가 어떤 그 행동을 했고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한 학기가 끝나는 건 그냥 시기가 돼서 끝난 거거든요. 누가 능동적으로 끝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쓰지 않았고 샤가 붙은 형태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계속 가보면 кстати, 그건 그렇고 ты уже решила, куда отправишься учиться за границей? 너 벌써 결정했냐? 어디로 해외로 공부하러 갈 건지? Если нет, то я подскажу тебе места, которых я недавно прочитал в газете. 만약에 없다면, 아니라면 내가 подскажу, 내가 말해주겠다. 여기서는 뭐였죠? Если нет, то я подсказываю тебе. 시제 문제였네요. 현재 시제의 어떤 것을 말해주겠다. 미래 시제로 바꿔주시고 미스타 까토르 내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은 곳 몇 군데를 말해줄게.
Несколько рекламных объявлений заинтересовали меня, и я рекомендую их тебе. 이제 몇몇 광고 게시물들이 나의 관심을 끌었고 내가 그것들을 너에게 추천해 줄게. Заинтересовали. 자, 요 부분은 뭐였나 한번 볼까요? Заинтересовало. 어라? 아까 쌤 했던 말 쌤이 틀리신 거예요. 이러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랑 다르죠. 이번에도 주어 자리에 보면 yes 걸 거 다음에 생격이 들어가서 아니 그럼 이 친구도 무인칭 구문이 아닌가 싶으실 텐데 이게 바로 토르플 2단계 문법 앞쪽에 배치된 문제 핵심 문법이죠. 뭐냐? 똑같이 무인칭 구문이라 하더라도 그 무인칭이 혹시 수량 생격 때문에 만들어진 무인칭이라면 의미에 따라 서술어를 중성으로 고르든지 복수로 고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골라주셔야 되는데 중성으로 골라주는 건 가장 FM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무인칭이기 때문에 중성을 썼던 건데요. 만약 그 의미가 전체 주어진 것 중에 일부가 그렇다. 그 일부의 어떤 뭐랄까요? 정체성, 중요성 아니면 그 일부의 의견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거라면 그때는 복수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광고가 여러 개가 있었지만 다는 아니고 그 중에 몇 개가 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중 일부죠. 그래서 복수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Заинтересовали. Меня не рекомендую их тебе. 걔네들 추천해줄게. 계속 가보죠. 자, 이 부분에도 일단 아직 수정 전이거든요.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이 먼저 한번 발견을 해보시고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같이 볼까요? Первое это 시원스쿨. 자, 첫 번째로 추천해줄 교육기관은 바로 시원스쿨이야. Там реализуются программы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подготовке к экзаменам IELTS и TOEFL. 자, 해서 거기에서는 시행되고 있어. 수업들이, 프로그램들이. 근데 그 과목을 보니까 한국어도 있고, IELTS랑 그리고 TOEFL 이런 시험과 대비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야. 그러면 앞서 요 친구는 어떤 식의 동사를 써서 Там такие программы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아하. 뿌리에다 쓰다블야유자 하면요. 글쎄요. 한국말로는 괜찮네요. 왜냐? 한국말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공돼. 괜찮죠. 근데 저기서에 제공된다는 건 진짜로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서비스나 뭐 혜택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는 거니까 어휘 선택에 있어서 살짝 바꾸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걸로 바꿨습니다. Самое лучшее, что там одновременно можно заниматься и корейским, и английским языками.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요거야. 거기에서는 동시에 한국어,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지. 왜냐?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내용은 한국어 수업이었고요. 자, 요 부분은 뭐였을까요? Самое лучшее тут одновременно. 짝대기를 쓰는 경우요. 이 짝대기는 어떨 때 쓰냐면요. 주어가 명사고 뒤에 서술어가 명사. 그것도 일반 명사일 때. 러시아어가 어순이 좀 자유롭다 보니까 앞에 거가 주어인지 뒤에 거가 주어인지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짝대기를 써서 비동사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여기서는 самое лучшее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짝대기 말고 이제 슈또라고 연결을 했어요. 자, 이렇게요. Если усердно будешь заниматься там, 거기서 만약에 네가 열심히 한다면 또 뜨이, 그러면 너는 아마도 말이다. сможешь получить сертификат. 거기서 인증서도 받아낼 수 있을 거야. 자, 이 부분은 원래는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будешь заниматься tam까지는 똑같고요. 또 у тебя.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딱히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은 이 부분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문법적으로 막 틀렸다라기보다는 너무 수동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у тебя будет сертификат. 게다가 이제 VC 동사를 써서 상태 동사를 나타내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언젠가 보니, 세르티피카트가 나한테 있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쵸. 어떤 시점 변화 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꾼 거고 이 니부지라는 친구는 의문사와만 연결할 수 있죠. 종류 불문의 느낌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보면 그래서 이제 완료 동사를 썼어요.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다 보면 받게 될 거야. 결과. И это поможет тебе найти хорошую работу в будущем. 그리고 그 인증서를 받으면 나중에 좋은 직장 찾는데 미래에 도움이 될 거야 하고 이제 전화번호까지 뾰로록 했습니다. 앞엔 전화번호가 없었군요. 자, 해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전화번호까지 뿅 넣었고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맞아요. 최소 2개를 추천해 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거 추천을 하는데요, 여러분.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네, 뭐 잘 쓸 수 있고 사실 시간 안에만 열심히 쓸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일단 시간 안에 당연히 쓸 수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 생각하는데도 시간이 바쁠 거기 때문에 15분밖에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제 시간을 좀 투자해서 쓴 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좀 엉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보다는 훨씬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뭐가 틀렸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보여드리죠. 두 번째로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학교는 웁살라 대학이야. Он находится в Швеции, 스웨덴에 있고 уроки проводятся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и там можно пройти бакалавриат и магистратуру п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у бизнесу, менеджменту, экономике и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е. 엄청난 문장이었어요. 수업들은 영어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는 학부 그리고 석사 다 다닐 수 있고 그런데 과목들은 행정,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경제 그리고 파이낸싱 같은 거, 파이낸스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어. 저 브라보자자가 원래 뭐였냐면요. 치따유자. 이 치따자는 렉지아랑만 연결이 됩니다. 강의가 이루어지다, 강의를 하다라고 할 때는 지엘라지 쓰지 않고요, 여러분. 치따지 렉지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우로끼라서 바뀌었고, 그럼 뭐 괜찮네요. Знания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сейчас требуются в разных отраслях. 경제 부문에서의 지식이 지금 현재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거든 이라는 문장인데 어디 볼까요? Экономика, она сейчас везде требуется в разных отраслях. 자, 요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짝대기는 비동사의 역할이에요. 명사는 명사야 이건데 뒤에 보니까 서술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짝대기는 없어주셔야 되고 이제 이까노미까 다음에 바로 써주시는 거죠. 그런데 경제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경제는 하나의 분야잖아요. 분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고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제 분야에서의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문장 구조를 바꿨고요. Стоимость дороже, чем в Швейцарии. 5000 евро в год за бакалавриат, а за магистратуру получается 13 000 евро в год. 하고 전화번호까지 나왔습니다. 시원스쿨에서보다 가격은 더 비싼데 학부의 경우에는 1년에 요만큼 그리고 석사의 경우에는 1년에 요만큼 자, 그리고 전화번호는 이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뭐였는지 아마 왠지 그쵸 예브라 자곳 이거 학생분들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자도 뭐 1년간 1년 만에 뭐 1년이라는 어떤 구간을 설정해주는 느낌까지는 괜찮은데요. 자 고드 다음에는 어떤 항상 결과가 나와야 돼요. 1년이 지났고 그 1년이 지나는 동안 어떤 행위나 어떤 뭐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고 변화가 생겼고 이럴 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한을 말해야 되니까요. 기한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 기준 시간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3번, 한 달에 3번 이런 거 할 때 그 일주일 한 달 그때는 전치사 f를 쓴다는 걸 알아두세요. 한국말로는 다 비슷비슷해서 좀 헷갈리죠. 자, 그리고 이제 끝맺음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뭔가 실수가 있었나 한번 짧으니까 같이 볼까요? 바로 Если у тебя возникнут вопросы 이거는 어순을 살짝 바꿔놓은 거고요. 또 напиши мне. Всегда готов тебя ответить и поддержать тебя. 나는 항상 너에게 답장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너를 응원하고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이 부분은요. 동사가 всегда готов 때문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현재 시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고쳐놓은 거고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Желаю тебе успехов во всех делах. всего хорошего, до свидания 하고 날짜를 써줬는데 코드가 아마 빠졌었나 보죠.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다가 아래 오른쪽에다가 너의 친구 지마가 이름을 쫙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일단 학생의 편지 하나 봤고요. 제 것도 하나 봐야죠. 저도 아까 나왔던 광고 중에서 2개 뽑아서 나름대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방금 직전에 학생 거랑 그리고 여러분이 쓰신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갖고 가고 싶은 표현 다 뽑아서 가시면 됩니다. 안녕 막심. 제가 실제로 러시아에 진짜 친구 막심이 있어서 걔를 생각하면서 한번 써봤어요. Я получил твое письмо, где ты написал, что хочешь пройти обучение за границей. 앞부분은 다 똑같죠? 나는 너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너가 썼더라.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Я могу тебе помочь, так как у меня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регулярно знакомиться с предложениям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아까 제가 알려드린 유용한 표현
써먹어 봤습니다. 이렇게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 있어요. 나 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여러 교육기관들의 제안들을, 광고들을 정기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 뭐 관련 일을 하나 보죠? Я советую тебе Упсаль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나는 너에게 уп살라 대학교를 추천한다. 저도 уп살라 대학교가 좀 괜찮아 보였어요. Это очень известный финанс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в Швеции. Там преподают опытны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таких как Америка, Англия, Швейцария и Германия. 다들 해석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 학교는 아주 유명한 금융경제대학교야. 스웨덴에 있는. 여기에는 경험 많은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다양한 나라에서 왔고 딱히 흑각 어떤 나라냐면 미국, 영국, 스위스 그리고 독일 선생님들이 계셔. Уроки проводятся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수업은 영어로 이루어지고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ты сможешь быстро привыкнуть к разговорной речи. 그 덕에 너는 영어 회화에 또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메리트 하나 정도 추천을 하면 친구가 결정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앞에 지문 기억나시죠? 결정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줘라. 약간 이런 식의 설득하는 내용, 유도하는 내용도 괜찮습니다. 다음, стоимость обучения высокая. 학비는 좀 비싸.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это значит, что качество обучения тоже должно быть высоки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의미하지 않니. 학업의 질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지. Ты можешь больше узнать о программах в эт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на сайте www.uu.se. 이건 영어인가요? 러시아어인가요? 저 지금 무슨 말 했나요? 너는 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학교 내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이트에서 더 많이 알아낼 수 있어. 첫 번째 학교 추천 됐고요. 두 번째 학교 추천 볼게요. Обрати внимание и на IRC Language School, которая предлагает курсы по бизнес-английскому. 자, 해서 이번에는 이 학교를 한번 살펴봐봐. 얘네는 비즈니스 영어 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язык обучения, естественно, английский. 비즈니스 영어다 보니 당연히 수업도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어. школа находится в Канберре, 캔버라에 있고, в Австралии, 호주에 있고, что позволяет bыстро начать говорить по-английски правильно. 그래서 이것이 가능케 해줘. 빠르게 시작하는 것을, 무엇을요? 영어로 올바르게 말하는 것을. 금방 말이 트이게 될 거야.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ешь получить на сайте. 다음 이렇게 가면 됩니다. 다음에 사이트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어. 보시다시피 저는 딱 요 정도 분량을 추천드리거든요. 하나의 광고당 그냥 한두 문장 중요한 정보만 톡톡 하고 여기서 네가 찾아봐. 이런 식으로 딱 2개 하고 이제 끝맺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Если у тебя возникнут вопросы, пиши мне. 만약에 질문이 생기면 연락 줘라. Всего доброго. 잘 지내렴. До свидания. 안녕 하고 날짜 쓰고 엄세범 쓰고 끝. 여기서 끝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실전 맛보기 첫 시간이라서 앞에 쭉 설명을 해드리고 유용한 표현 알려드리고 편지 한 통씩 봤어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쓰기 영역이 훨씬 수월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 정해진 유형에 맞춰서 문장만 바꿔서 써주시면 되니까요. 자, 다들 걱정보다는 자신감을 얻으셨길 바라면서 같은 유형의 연습 다음 2강에서도 할 거니까 앞서 알려드렸던 표현들 다 외우시는 거예요. 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봬요. До свидания.